예, 오늘 정타 투픽 두 번째입니다. 한덕수 1월 21일 선고는 친정권 판사의 덫인가? 이게 제가 덫이라고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. 일단 오늘 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그 재판을 하고 있는데, 오늘이 이제 구형을 때리는 날짜였습니다. 그러니까 특검에서 구형을 쳤죠. 특검에서 구형 15년을 내렸는데, 그 재판부가 바로 이 이진관 부장판사의 재판부입니다. 자, 이진관이 먼저 어떤 인물인가 좀 먼저 살펴봐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지금 변호사들하고 김용 그 전 국방부 장관 변호사들하고 이렇게 막 그 충돌이 있었는데, 그 전에 이진관이 어떤 인물인지 일단 기사를 먼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게 뉴델리 기사죠. 뉴델리 기사인데, 지난 10월달 기사인데, 한덕수 재추가하라고 요구한 부장판사 대북한 후보로 급부상. 왜? 이진관 부장판사입니다. 그러니까 한덕수 전 국무총리 원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, 이 이진관 재판부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죄를 추가하라고 특검에 지시를 했다. 판사가 특검에 아니 더 센 걸로 공소장 변경하세요,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. 이진관. 그래서 지금 그 전 상태라면은 내란 우두머리 형량의 절반 정도 처벌을 받는 데 비해서 지금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유죄가 인정되면 최고 사형까지도 받을 수 있다. 그걸로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재판부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. 그래서 오늘 그 구형 15년 일단 받았죠.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는 정청래가 이 죄를 추가하라고 지시한 이진관을 정의로운 판사다, 이렇게 치켜 세우면서 공을 치하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습니다. 아마 기억하시면은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면 어떤 일인지 기억이 나실 텐데, 자, 그 전까지 이 방조 혐의가 있었는데, 거기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해서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. 특검에다가 판사가 특검에 더 센 걸로 해야 돼, 이렇게 한 겁니다.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는 정범인 내란 우두머리죄 법정형, 그러니까 사형이나 무기징역이죠. 여기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겁니다. 의 절반 형량 정도 처벌을 받는 반면에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이게 공소장이 변경돼서 유죄가 인정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. 그러니까 더 무거운 형을 내려야 돼. 이게 이제 판사가 특검에다가 그렇게 지침을 준 겁니다. 그래서 바뀌었죠. 공소장이 바뀌었죠. 자, 이렇게 되니까 아마 이 부분은 좀 기억이 나실 겁니다. 정청래가 얼마 전에 이 10월 달에 10월 22일 최고위원회에서 이 대법원장,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요구하는 판사들이 있었죠. 그 판사들하고 같이 이진관을 거명을 하면서 아주 그 훌륭한 그 북관들이다,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전직 판사들을, 그러니까 일단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한 전직 판사들을 이른가 비판 내용을 직접 쫙 열거를 했죠. 뭐 가령 빨리 말씀드리면 김주옥 부장판사는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. 노행남 부장판사도 당신이 대법관인가, 뭐 이런 말을 했다. 그리고 또 뭐 다른 판사들도 이야기합니다. 그러다가 이진관 부장판사는 한덕수 재판에서, 이게 정청래가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이진관을 막 띄운 겁니다. 저 이진관을. 한덕수 재판에서 기본적 사실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형법 87조 2호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선택적 병합하는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다고 했다. 그리고 뭐 송성룡 부장판사 이렇게 자기들 편에 선 판사들 쪽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국민들께 신뢰를 얻어 사법부 독립을 주장할 자격이 있는 훌륭한 판사들이 많이 있다.
자, 이렇게 이진관을 조이대가 사퇴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그 판사들 틈에 끼어서 이진관이 훌륭한 판사다, 이렇게 죽게 세운 그 판사죠. 이 이진관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입니다. 33부 이야기 많이 들었었죠. 그 전에 김동현이 부장판사로 있었는데 그 33부에서 대장동, 백현동, 성남FC, 그리고 그 위례신도시, 이거 묶인 재판 하나하고 위정교사를 했죠. 근데 김동현이 위정교사를 황당하게 무죄를 때리고 이 대장동 재판은 제대로 하지도 않고 다른 데로 가버렸습니다. 그 후임자로 온 사람이 바로 이진관입니다. 33부 재판장. 그런데 와서 바로 정권이 이재명 쪽으로 넘어가니까 이재명의 대장동 재판을 중단시켜버린 인물이죠. 바로 중단시켰습니다. 지금 이 한덕수 아니면 그 다른 정인들에 대해서 엄격한 법적 잣대를 들여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이재명 재판은 중단시킨 인물입니다. 그 인물이 또 이렇게 그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공소장을 변경해서 더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하니까 정청래가 극찬을 하는 거죠. 자, 그런데 그때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판사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좌파 판사다는 것이 그때 주진우 의원이 일일이 이야기했습니다. 뭐 서울대 총학생회장 운동권 출신도 있고, 뭐 권인숙 전 의원이 설립한 노동인권회관 출신도 있고, 우리법 연계 출신도 있는데 이진관은 대장동 사건 재판부를 맡자마자 재판 바로 정지했다. 바로 그 인물이다. 그래서 이재명 무죄 만들어 보려는 민주당 수작질에 앞장서서 출시하고 싶느냐, 이렇게 일갈을 했습니다. 주진우. 그리고 왜 대법관 후보로 급부상이라고 했냐면은 이게 대법관들 많이 늘리죠. 대폭 늘리죠. 이재명 임기 중에 한 20몇 명을 임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저렇게 충성을 다하면은 대법관 나중에 시킬 수도 있죠. 자, 그 이야기를 저 언론에서 보도를 한 겁니다. 자,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왜 제가 한덕수 1월 21일 선고가 친정권 판사의 덫, 이렇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은, 자,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지금 그때 불구속 기소가 됐죠. 구속영장이 기각돼서 그 한덕수 전 총리에게 오늘 내란 특검이 이제 검찰 역할을 하니까 구형을 때렸습니다. 징역 15년을 구형을 했습니다. 그래서 12.3 비상계엄에 따른 이 관련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1심 변론을 마쳤다.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더 빨리 마쳤다. 그럼 이제 1심 선고도 가장 먼저 나오겠죠. 이게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재판장 이진관인데,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가 국회 봉쇄 등 비상계엄 개혁의 위헌, 위법성을 알고도 뭐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뭐 이렇게 쭉 했다는 이야기인데, 한덕수 전 총리는 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우리나라 대외 신인도가 떨어진다, 경제가 망가질 수 있다, 이렇게 만류했다는 이제 그런 변론을 하고 있는데, 그걸 무시하고 어쨌든 징역 15년을 구형을 했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 덫을 잘 봐야 됩니다. 뭐냐 하면 이 징역 15년을 이제 특검이 구형을 했는데, 이진관 재판장이 1심 선고를 1월 21일 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. 1월 21일. 자, 1월 21일 그때 선고를 아마 1호 첫 번째 선고가 됩니다.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앞서서 선고를 하는 거죠.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월 18일이 구속기간 1차 만료라서 그때 석방이 될지 아니면은 뭐 구속이 연장이 될지, 그거는 이제 별개로, 석방 문제는 별개로 하고 1심 선고만 가지고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한덕수 1심 선고가 1월 21일 날 나옵니다.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예정대로 1심 선고가 그대로 내려지면은 12.3 비상계엄
대해서 이것이 내란인지 아닌지 법원의 첫 번째 판단이 한독수에게서 나옵니다.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하면서 그 우두머리가 아닌 사람에게서 이게 1심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. 자,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은 지금 지기현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하고 있죠. 그런데 지금 공판 날짜를 미리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. 이 공판 날짜를 잡은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 1월 7일, 9일, 10일 세 번을 더 잡아놨습니다. 그러면 그때까지는 1심 선고가 안 나온다는 이야기죠. 그 전에 이제 구형은 이제 그 전에 나오지만은 1심 선고가 1월 12일까지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리고 심리를 하면은 그 다음에 선고문을 또 써야 되니까 한 달 후, 그러니까 2월 중순 되면은 지기현 부장판사가 인사발령을 받아서 다른 데로 가게 됩니다. 그래서 가기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를 하는데 1심 선고가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만드는 뭐 내란 재판부 뭐 이런 그 변수를 빼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. 그 변수가 또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1월 12일로 그 마지막 심리 날짜를 잡고 선고가 2월 중순에 나온다고 하면은 이게 1월 21일에 한독수 전 총리에 대한 선고가 먼저 나오는 거죠.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아니냐. 이제 이진관의 지금까지 이 태도나 이런 것을 보면은 오히려 한독수 전 총리에게 더 중한 이 공소장 변경을 하라고 더 중한 벌을 내려야 된다고 이렇게 했으니까 뭐 무죄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. 이진관 재판부에서. 그러면은 내란의 그 우두머리라고 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 나오기 전에 이 1심 선고가 나오기 전에 한독수 전 총리에 대해서 1심 선고가 먼저 나와버리면은 그래서 유죄를 하고 중형을 선고를 하게 되면은 그 직후에 그 열리는 1심 선고,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분위기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이것이 혹시라도 만에 하나 지금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. 좌파 매체 한겨레에서도 심지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죄 가능성을 말하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? 제가 4가지 시나리오 한겨레에서 썼던 거 보여드렸었죠. 그래서 무죄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큰 걱정을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무죄 가능성에 대해서 이 뭐 내란 특별 재판부, 내란 전담 재판부도 다시 막 꺼내서 이렇게 만지작거리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유죄 쪽으로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이진관 재판부가 의도적으로 한독수 전 총리에 대한 선고를 먼저 하는 것 아닌가. 이런 지금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그 내용을 소개해 드렸는데, 선제적으로 이 한독수 전 총리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를 해서, 중형을 선고를 해서 일종의 여론전을 펼치는, 그런 그 전략을 구사하는 것 아닌가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물론, 지기현 부장판사가 하는 재판이 그거로부터 직접적으로 뭐 꼭 그 구속력이 있게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상황이 되면은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어쨌든 이재명 정권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무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을 쓰는데 이것도 그 일환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보쪽에서 나오고 있어서 일단 소개를 드렸습니다. 그 뭐 재판 결과는 또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.